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 2월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 증가했습니다. 의정부 옛 캠프 시어즈 부지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위 매물 광고나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15일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 공무원 A씨의 시청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 5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소흐릅의 광역전철역 예정지 인근 2,600여 제곱미터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A씨는 토지 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 2월 경기 북부 지역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과 비교해 77.1%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의정부에선 생후 넉 달 된 아기가 학대를 받았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는 학대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급증하자 경기 북부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신고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8일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 19명을 배치했습니다. 수사대는 초동 수사 때부터 법률 검토를 해 범죄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대는 현재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59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부에서 아파트 8천여 세대가 건설됩니다. 주요 아파트 건설 사업장은 금호동 시외버스 터미널 옆 752세대, 발곡 근린공원 내 아파트 650세대, 캠프 라과디아 754세대 등입니다. 또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가 진행 중인 장암 1구역 재개발 사업지구와 철거가 완료된 금호 1생활권 재개발 사업지구에서도 아파트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전체의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경기도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합니다. 또 무증상 아동 확진자와 보호자를 위해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치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공직자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시민감사관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건설 전문가 등 67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 중이며 현재 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통해 경기도청 848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723명 등 1,570명에 대해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아동 확진자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를 위해 자가치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가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확진자와 보호자이며 주거 조건이 격리 장소에 적합하고 감염자의 건강 위험이 적은 상태여야 합니다. 격리 대상자는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확진일 이후 10일이 지나면 각 보건소가 격리 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지난해 비해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14%로 지난해 7.7%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확진된 사업장은 대체로 기숙사 등 공동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도는 4차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2만 5천여 곳 8만 5천여 명이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이 기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비닐 등 사업장 폐기물 무단으로 투기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고양시와 화성시 등을 돌며 사업장 폐기물 6천 톤을 수집한 뒤 고물상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속류 등은 팔아 8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 폐비닐 등 700톤은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석 달간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로 1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2만여 대 보급하기로 하고 4,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1,381대, 버스 500대, 화물차는 5,190억 대를 대상으로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버스는 1억 2,800만 원, 화물차는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수소차는 승용차 3,700대, 버스 10대에 대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 원, 버스는 대당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시가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늘어나는 전 월세 및 부동산 거래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특별 점검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하상욱 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점검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고 4개 권역동별로 2개조, 그러니까 각 2명씩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목적이 아니고요.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도 차원에서의 특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이 몇몇 개정이 되었는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이 공인중개사님들을 포함해가지고 잘 숙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정 법령에 대한 안내, 그리고 자칫 위반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유의사항 등 이런 거를 사전에 이제 홍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별 점검 중에 게시물 및 허위 매물 광고, 이중계약서 작성, 초과 중개보수료 수수 등 이러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신고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해서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 등 적법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중대 위반 행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게시물 게시 적정 여부, 이중계약서, 그리고 전매금지 분양권 중개, 허위매물 광고 게재 등이 모두 중대한 위반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안들의 어떤 무게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될지 좀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되겠는데요. 이중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다운 계약서로 신고를 했다면 취득 가액에 최고 5%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허위 광고의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50만 원. 특히 그 초과 중개 보수료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 확인 설명서 미교부 등은요. 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 시의 의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하상욱 팀장이었습니다. 14일 오후 6시 33분쯤 포천시 내촌면의 한 세탁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35분 만에 꺼졌으며 건물 140제곱미터와 공업용 세탁기 2대, 공업용 건조기 2대, 사무실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옛 캠프시어즈 부지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의정부 캠프시어즈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정부가 완전한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의정부 제1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김민철 의원은 경기 북도 설치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이 위원장으로부터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화성과 오산, 파주 등 세 지역에서 10에서 15%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배달특급의 서비스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양평 지역을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배달특급을 정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양평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배달특급의 가장 큰 장점은 1%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 코로나 사태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탓에 이중고를 겪던 상인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낮고 광고비도 없고 그러고 이제 이런 데 지역 카페로 결제도 가능하고 이래서 매장으로 전화 주시는 그런 배달보다는 앱 생기고 나서 훨씬 주문이 많이 늘었어요.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들이 앞다퉈 가입하면서 190여 곳의 가맹점들이 모였는데 목표치의 95%를 달성한 겁니다. 배달 특급을 통해서 저렴하게 또 안전하게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양평군도 경기도 주식회사와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출시 100일을 넘긴 화성과 오산, 파주 지역의 경우는 지난 2월 기준 10에서 15%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따지면 배달앱 중 5위로 점유율은 1.02%. 도내 3개 지역에서만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상공인분들을 함께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착한 소비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통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경쟁력이 저희들한테는 공공적인 서비스 부분에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화성과 오산, 파주에 이어 3월에는 양평과 이천에서 서비스가 시작됐고 올해 안으로 도내 28개 시군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15일부터 열흘간 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재정 부당 청구와 이행 강제금 미부과 예산 낭비와 소극 행정 등을 중점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고충 분야와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